안녕하세요. 전기 기능사를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딸 수 있는가? 일단 그거를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기 기능사 시험이요, 필기 시험하고요, 실기 시험이 있는데, 필기 시험의 평균 합격률이 24.1%예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평균 합격률이 24.1% 필기가. 그러니까 4명 보면 뭐 1명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기 합격률이 77점. 그럼 전기 기능사는 합격의 관건은 필기 시험에 있는 거죠. 실기는 77.6%라는 것은 뭐 거의 기본적인 공부라든 다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필기 시험이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럼 필기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뭐 이게 문제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쉽게 딸 수 있는가? 그럼 뭐예요? 어떻게 공부하면 쉽게 딸 수 있냐,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짧은 양의 공부로 합격을 할 수 있는가, 이거죠. 뭐 공부 분량을 많이 하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자, 필기 위로 설명할게요. 필기 시험 과목이요,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시험 과목이에요. 이 세 과목인데, 이게 20문항이 출제되고요, 요거 20문항 출제되고요, 20문항 출제되고요, 60문항 되는데, 이 중에서 60%, 36개 득점이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36개까지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공부할 수는 없죠. 공부할 필요 없고요, 100점 맞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 이 난이도가 과목마다 다 틀려요. 20문항씩 나오지만 난이도가 전기 이론이 난이도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전기기가 난이도가 중간 정도 되고요, 전기 설비가 난이도가 제일 작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도 이 난이도가 작다는 것은 많은 양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법규라든가 뭐 콘센트, 우리가 뭐 시중에 우리가 전기 기술 많이 나와 있는 걸 여기서 시험에 나오니까, 이건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는 전기 설비 과목이에요. 그럼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 득점의 기대치를 달리하면 돼요. 아마 전기 이론이 난이도가 제일 높은데요, 아마 전기기기, 전기설비 두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보다 아마 전기 이론을 한 과목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이론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해줘야 짧은 시간 공부로 우리가 전기 기능사에 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득점의 기대치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전기 이론은 20문항 중 10문항, 전기기는 20문항 중 12문항, 그럼 전기 설비는 20문항 중 한 17문항 득점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뭐 단답 형태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17개는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다 더하니까 이렇게 목표를 한다면 39개 정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뭐 36개 득점, 6개 득점하고 남죠.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내가 대부분 수험생들이 전기 이론을 제일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는 한 20문항 중 10개, 그 다음에 중간적 전기기는 20문항 중 12개. 그 대신 전기 설비는 뭐 많은 양을, 뭐 같은 시간에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뭐 17개 정도 목표로 한다면 39개는 맞을 수 있죠. 그럼 바로 이게 10개 맞는 공부가 우리 초보전기 완이야. 초보전기, 우리 초보전기, 초보전기 완, 이 교재가 전기 기능사 중에서 전기 이론 10개를 득점하는, 이건 거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주 전기 이론 중에서 출제 빈도수가 높고요. 또 하나 이 출제 빈 높은 것 중에서 그걸 모아놨고요. 나중에 전기 기능사 시험 과목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뭐 거기에 또 연관되는 문제가 또 그렇다고 뭐 전기 기능사만 따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기 초보 전기완이 바로 전기 이론도 많이 수 있지만 나중에 바로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에서 회로 이론 그다음에 전기 자기하게 연결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초보 전기완만 하더라도 요거 분명히 10개 이상 맞고요. 나중에 여기다 조금 더 추가한 것이 초보전기 2인데 이게 아마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공부에 이거 초보전기완이 초보전기 2에 또 연결되는 과목이라 초보전기완의 과목은 무조건 해두셔야 돼요. 그럼 요것만 하면 아마 전기이론 전체를 공부하는 시간에 3분의 1만 투자해도 10문항 맞아요. 그럼 요거 맞고 나중에 산업기사 할 때도 이게 뭐 초보전기 2 공부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니까 초보전기 2는 말이죠. 초보전기 1이랑 거의 한 60%는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40% 추가하면 전기산업기사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자 초보전기 1을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 강의를 제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처음에 강의할 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죠. 다음에 반복할 때는 또 50% 시간을 줄여서 강의할 거고요. 다음에 반복할 때는 또 50% 줄이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보다 시간을 점점 줄여서 반복하더라도 여러분이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나중에 시간을 줄여서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더라도 앞에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식당에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처음에는 이거 저기 초보전기 강의 듣는데 처음엔 뭔 소리인지 몰랐대. 속도가 빨라서. 근데 두 번째 들을 때, 세 번째 들을 때는 훨씬 따라오겠대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 그 효과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처음에 볼 때는 야 이것도 모르겠네 하다가 두 번째 볼 때 이 정도는 알겠네. 세 번째 들을 때는 처음에 이것도 몰랐구나 하는 정도로 여러분 반복하면 이해하는 속도나 깊이가 점점 빨라질 거죠. 그래서 초보전기 무료 강의를 제 강의를 듣는 것만이라도 그것 자체로도 아마 복습 효과가 충분히 나올 거예요. 제 강의를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10점 득점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초보전기완이 뭘 배우는 거냐? R하고 L하고 C를 배우는 거예요. 저항하고 이거 인덕턴스 우리 코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정전 용량인데 콘덴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기는 저항과 인덕턴스와 코일로 구성되어 있어 학문이 거의가. 그럼 전기 이론에서 RLC를 배우는 거니까 나중에 전기 기기도 결국 기기라는 게 뭐야?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가 RLC로 구성되어 있다고. 요거 초보전기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전기이론 20문항 10개 맞을 수 있고요. 아마 전기기기 공부할 때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초보전기를 여러분 숙지하고 아마 전기 기능사 보면 아주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초보전기 강의를 열어놓고 아무 준비 없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러 저희 교육기관에 오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아무 준비 없이 왔다가 이 중간에 그냥 벅차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우리 수강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초보전기를 무료 강의를 열어놓기 시작해서 지금 조회 건수가 거의 90만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2022년도 초보전기 또 강의를 그전 거보다 좀 교재도 예쁘게 만들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고의 출판사 박문각이랑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해서 출간을 하게 됐어요. 저희 초보전기 듣고 전기 기능사 합격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초보전기완이 또 어디 필요하냐면 대학 처음 들어가서 전공 과목 공부할 때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 R하고 L하고 C를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전공 과목 기초가 없는 분들도 이 초보전기 완만 들어놓으시면 충분히 전공 과목 공부에 엄청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수험생들이 대개 문의를 받아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수학의 기초가 없어서 뭐 전기 기능사를 따는데 잘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요. 수학은 필요 없어요. 수학은 필요 없어요. 수학 없이도 전기 기능사 딸 수 있어요. 근데 수학이 제일 필요한 게 전기 이론 과목인데 수학은 필요 없고요. 사칙연산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사칙연산이 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이게 더하기가 말이죠. 좌측에 있는 걸 우측으로 움직이거나 우측에 있는 걸 좌측으로 움직이는 이항한다 그래. 더하기를 이항하면 뭐가 되느냐? 빼기가 되는 거예요. 빼기가 이항하면 뭐가 되는 거냐?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가 이항하면 뭐 되는 거냐?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나누기가 이항하면 뭐 되느냐?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칙연산만 가지고 전기 기능사를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 때문에 전기 기능사 공부를 못하겠다, 이건 잘못된 인식이죠. 제가 이 사칙연산만 가지고 여러분 전기 기능사 따를 수 있도록 강의를 해놨어요. 또 한 가지 뭐 강의에 다 넣어놨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전기 계산기를 쓰게 하잖아요. 전기 계산기를 쓰게 하기 때문에 이 공학용 계산기 활용법을 몇 장에 넣었냐면 11장에 공학용 계산기 활용법을 넣어놨어. 공학용 계산기 활용법을 놓아가지고 이 공학용 계산기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어요. 또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 또 쓸 줄 알아야 돼. 어차피 시험에 공학용 계산을 가져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의 난이도가 나오는 거니까 이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까지 한다면 전기로 20문항 중 10개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아무튼 저 강의를 읽고 따라오시면 전기 기능사 아주 쉽게 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열심히 공부하셔서 전기 기능사 합격하는데 초보 전기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머지 동영상도 제 말만 믿고 따라오시면 전기 기능사 엄청 쉽게 딸 수 있을 거예요. 모두 다 열심히 하셔서 전기 기능사 꼭 합격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릴게요. 수고했어요.